안녕하세요. 해운대 그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현진 총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네요. 저희도 그 위원회가 이제 한 2년을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2017년 9월 23일자로 해서 새로운 위원들이 선출이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있듯이 그 위원회 선출 자격이 있죠. 그 부분은 뭐, 그 자격 요건은 다 만족할 거라고 봅니다. 결격 사유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근데, 그런 부분보다는 뭐, 이렇게,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, 혹시? 뭐, 경력이 중요합니까? 중요할 수 있죠. 경력도. 그렇습니까? 또 뭐가 있죠? 인성도 중요합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인성이라는 부분은 뭐 어떤 걸까요? 뭐 공익적으로 이렇게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. 그렇죠.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이 해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해볼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라든지 그 오피스텔 이런 데는 실제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다른 곳에서는 해줄 수 있을 수도. 근데 그 어떤 환경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렇다면은 그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뽑아야 된다, 위원들을.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? 이런 겁니다. 제가 볼 때는,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렴서약서를 적는 거라고 봅니다.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, 범죄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, 뭐 관리비를 뭐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, 이런 사람 나오겠습니까?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렴서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저희 여기 마린파크 상가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가 한 11가지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. 그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, 첫 번째로는 뭐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여기 있는 공사와 관련된 어떤 일체의 어떤 그 계약과 관련된 에서는 좀 투명하게 입찰을 해야 되며, 뭐 만약 입찰을 하는 1,000만원 이하나 뭐 그 규약마다 틀린데 2천만원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기 이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인 형사자의 책임을 반드시 지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당연히 저해한 상황이고, 만약에 또 그러한 비리가 조금이라도 뭐 비리라든지 과실이 일어났을 때, 그리고 이게 그 관리단에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배상은 반드시 청구가 들어가고,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.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청렴서약서라는 곳에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많은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청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
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관리위원회를 예를 들어 운영하시다 보면은, 그 위원들 중에서 처음에는 뭐 하시겠다라고 합니다. 근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연속 3회 이상,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사실은, 과반 동의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, 과반 동의에서 뭐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것도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사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방향 제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같이 좀 조언도 필요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우해 줄 필요가 있지만,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관리위원일수록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로 좀 준수를 좀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넣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위원들일수록 사실은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과를 해서는 안 되죠.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런 관과를 했다면 그걸 집어내서 그걸 하라고도 재촉해야 될 상황이고요. 그래서 꼭 필요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반드시 관리위원회에서 의무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, 앞으로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좀 투명한 공개와 그리고 그 효율적인 운영, 그리고 직원들이 복리 향상도 잘 되면서 또 입점해서 계신 분들한테도 모두 혜택이 가도록, 그리고 소유주한테는 소유주대로 건물값이 상승이 되도록,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 돼 있고 비리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사실이고,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그곳에는 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산권도 지킬 수 있고 전체 공익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. 그 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렴서약서를 좀 빽빽하게 좀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만이, 다시 말해서 봉사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노력을 해주고 그렇게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해주는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마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